채권 추심을 그만두게 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채권 추심 일을 해왔던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한번 썰로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지난 10월, 저는 채권 추심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채권 추심 일을 했습니다. 채권 이관 순서는 보통 연체가 발생하면 콜센터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그 이후 단기채권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채권지점으로 이관됩니다. 월초 첫 영업일에 월초 배분을 받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서 그날 배분된 채권을 확인하죠. 저는 항상 배분받은 채권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왁구가 좋은 채권, 재산이 있는 채권, 답이 없는 채권. 우선순위는 재산 왁구 노답 채권 순으로 컨택을 시작합니다. 그날도 채권을 분류하다가 저와 동갑인 한 여성의 채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달랐는데 KCB에 등록된 신상 정보를 보다 보니 낯익은 주소가 보였습니다. 바로 제 전 여자친구의 주소였습니다. 5개월 전 잠수 이별을 당했던 그 여자친구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그녀는 첫마디가 왜? 할 말 있어? 였습니다. 5개월 만에 통화인데 목소리가 많이 냉랭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안. 전화 잘못 걸었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채권을 살펴보니 생년월일, 이름, 번호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폰으로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저는 이상한 고집이 있습니다. 한 채권에 꽂히면 그걸 파헤치느라 며칠을 소모하곤 합니다. 그날도 배분 첫날이라 우선 채무자에게 방문 안내 문자를 보내고 저녁 7시에 사무실을 나가 채무자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 주소는 역시 제 전 여자친구의 주소와 같았습니다.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고 2층 끝방 예전에 자주 드나들던 문이었죠.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는데 꺼져 있더군요. 노크를 해도 응답은 없었고 1층으로 내려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우편함은 2개였고 한 개는 1층, 나머지 한 개는 2층 세대 전체가 함께 쓰는 우편함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8시쯤 되었고 우선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다시 KCB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직장 주소지에 이상한 상가 주소 502호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로드맵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오후 3시쯤 해당 상가로 향했습니다.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는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502호 가스 검침 기록을 확인하니 누군가 거주 중인 게 확실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어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510호 옆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전 여자친구가 타던 경차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번호판이 동일했고 차 안에는 예전에 저장해뒀던 전 여자친구 번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군요. 개명을 한 걸까? 번호를 2개 쓰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국 부딪혀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 할아버지가 같이 탔습니다. 제가 5층을 누르려던 찰나 그분이 5층을 누르시더군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분보다 늦게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502호로 향했고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는 전 여자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문이라도 부수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510호 앞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니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가더군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몸을 파는구나. 그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퇴근 후 친구들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네 여자친구 스웨디시한다. 친구는 일주일 전쯤 알게 됐는데 전 여자친구가 극구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말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설마 거기서 사정한 건 아니지? 라며 헛소리를 해서 멱살을 잡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민 많이 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는데 이 말이 더 상처가 될까봐 망설였다. 하지만 나중에 너가 내가 알고도 말 안 한 걸 알게 되면 그게 더 큰 배신일 것 같아서 말한다. 고 하더군요. 그 말을 이해했고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연차를 내고 상가 건물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502호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에는 오일 냄새, 담배 냄새,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왜 잠수 이별을 했냐? 물었습니다. 그녀는 빚이 많았다. 사채업자들이 남자친구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너한테 피해 갈까봐 잠수 이별을 했다. 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30분 뒤에 손님 오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나가. 라며 말하더군요. 저도 바보같이 그럼 일 마치고 얘기 좀 하자. 라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밤 11시에 전 여자친구 집 앞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채권 일을 하며 사채업자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채업자 몇 명에게 연락을 돌린 결과 그녀가 빌린 돈은 원금 900만 원 정도였고 사채업자 말로는 이자도 성실히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900만 원을 변제하고 채무를 종결시켰습니다. 저녁에 그녀를 만나 회생이나 신용회복으로 정리하자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2시간쯤 뒤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빚 갚아줘서 고마워. 그날 밤 11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름과 번호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에 개명했고 번호는 2개를 쓴다 고 했습니다. KCB에 등록된 번호가 진짜 번호였고 제가 알고 있던 번호는 투넘버였던 거죠. 배신감이 들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빚 정리하자고 설득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어제 만난 사채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반장님, 그 여자분이 800만 원 추가 대출 받아갔어요.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왜 또 돈을 빌렸냐?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나 사채업자나 다를 거 없는 종족들이야. 어차피 나랑 다시 만날 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 일 절대 못 그만둬. 네가 이해할 수 있어?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난 결혼해도 이 일 계속할 거야. 설득하려 했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차피 넌 날 못 채워. 그 말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만족을 못 시켜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였는지.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을 마지막으로 10년간 해왔던 채권 추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어딘가 털어놓고 싶었지만 제 얼굴에 침 뱉는 기분이라 그냥 저를 모르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채권 추심 일을 하며 겪은 썰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